10월 17일 목요일 역발상 주식투자 11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박거정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시장은 좀 냉랭한 그런 여건이 전개됐던 한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좀 보고 그 다음에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 10일에 한번 조금 또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또 추천 종목 한 종목도 마지막 쪽에서 추천 종목 한 종목도 또 한번 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오늘 종합은 2609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2600선에서 자, 이번 주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금 장이 좀, 답답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고, 특히나,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만한 강력한 대형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단 가장 중요한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지분율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한 53%대로 지금 많이 줄었고요. 지금 8만 8천 원짜리 주가가 지금 이제 6만 원이 깨지면서 6만 원 정도 가격 나이 때면 단기적인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이제 삼성전자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내내 줄기차게 주가가 무너지면서 종합주가지수 하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어,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이제 종합주가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종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 무너지면은 종합이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는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좀 매수하려고 하는 거고 기관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조금씩 듬성듬성 기관은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외국인들이 워낙 강하게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연기금 이쪽에서 아무리 받쳐주려고 해도 매도의 압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가격 메리트는 들어왔기 때문에 또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고 또 국내 증시 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는 아주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하이니스 반도체는 또 역으로 좀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지금 추세를 돌파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반도체는 좀 같은 반도체 업종이지만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고 오늘 또 한미 반도체가 또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한 7%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약간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합의 흐름이 지금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개월 정도 충분히 늘어났고 2,500 전후를 일단 붕괴한 다음에 지금 쌍바닥, 쓰리바닥을 향해 가는 모습이고 일단 서서히 한 2650이나 2650 전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주 중에 이 정도 올려준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은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개월 정도 주가를 많이 빼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냉랭하고 이제 삼성전자도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어준다면 한 7만 원권까지는 일단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가가 반등을 준 이후의 흐름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예전의 모습인 이 근처의 흐름을 보면 이때도 삼성전자를 강하게 순간적으로 찍어 눌렀는데요. 근데 찍어 누른 다음에 돌려 올라가는 각도가 빨리 돌려 올려준다면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찍어 누르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온다가 거기서 강력하게 돌리지 못하면 그냥 매달다가 박스권의 흐름으로 흐느적거릴 수 있는 모습도 생각이 된다.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가격적인 바닥권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뺀다 하더라도 주가를 들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으로 들어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매달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1등 종목이고 역시 뭐 회사가 뭐 이익을 못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은 또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삼성전자를 떼놓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본다면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여건 이제 옵션 만기도 지났고 뭐 나올 만한 낙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중동 전쟁 문제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전쟁은 하고 있지만 이제는 충분히 다 아는 사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금투세 문제도 지금 계속 아직까지 민주당 쪽에서 확실하게 어떤 흐름의 유예냐 시행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주가에 다 선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뭐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은 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의 흐름을 봤을 때 이미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많이 몰아낸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좋은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오늘 현대차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강한 음봉을 하나 이번 주에 뭐 내일 두고 봐야 겠습니다만 이번 주 음봉을 하나 박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현대차가 좀 강하게 좀 두들겨 맞았고 또 기아차도 얻어 터지면서 좀 지수의 상승을 좀 좀 막는 그런 작업을 좀 오늘도 하면서 시장이 반도체 업종이 약하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업종 내에서 한미 반도체는 좀 강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뭐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종목이라 볼 수는 없죠. 한미 반도체가 물론 하이닉스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를 타고 하이닉스 반도체는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당분간은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좋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7만원 전후의 반등 여건은 나올 것으로 앞으로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중순인데요. 12월 말,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또 삼성전자의 또 반등 흐름이 한 두 달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반등을 보여준다면 뭐 지수가 급락, 뭐 하락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면서 물론 여타 종목군이 좀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섹터는 제가 보는 금융 섹터입니다. 그래서 은행 섹터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라든가 뭐 하나 금융지주라든가 이쪽 금융 섹터 계속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 섹터 오늘 이제 후반에 추천 종목을 하나 드릴 텐데 증권주 쪽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쪽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은행 업종은 역시 뭐 실적도 좋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쪽 쪽을 계속
좀 밀어붙이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금융섹터,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가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역시 금융주도 보험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 증권, 은행, 보험 이쪽이 좀 살아나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장을 좀 상승적으로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여주는데 이쪽만 강해갖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자동차 업종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자동차 업종하고 삼성전자도 웬만큼 반등을 보여주면서 좀 장을 다져준다면은 증권, 은행, 그다음 건설 업종도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오늘 한 1.7% 정도 떴는데요. 건설 업종도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조금씩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3개월 정도 이상 많이 뺐는데요. 이제 가격적으로 다 뺀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도 종목도 업종도 이쪽 음식료 업종 쪽도 이제는 서서히 뜰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월 중반이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장의 여건이 좀 더 좋아지면서 10월 중반 그 다음에 11월 달로 가면 좀 더 탄력적으로 뜨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 지금 코스닥도 좀 1차 들어 올린다 바닥권에 쌍바닥을 친 다음에 돌렸다 눌렸지만 다시 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지지부진하게 지금 2, 3 정도 좀 매달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는 다시 또 뜨리라 생각합니다. 장이 웬만큼만 해준다면 또 코스닥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중소형 종목들 중형주가 좋다고 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형주가 코스피의 중형주가 지금 2223인데요. 앞으로 서서히 중형주 섹터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형주나 그다음에 소형주도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의 여건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락 국면을 진전시키면서 반등을 주는 그럼이 나와주면서 금융 섹터가 받쳐준다면은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의 또 긍정적인 장의 여건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다시 또 3000포인트대를 향해 가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장의 여건에서는 우리가 겁을 먹거나 물량을 던지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지금 자리 다수가 부정적인 여건을 보여주고 있을 때 힘을 내고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장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종목들이 거의 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 뜰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등 영역권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좀 더 좋은 흐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금융섹터, 음식료, 건설, 기계업종이 지금 좀 미국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계업종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업종, 제약업종, 조선주도 좀 쉬었는데 좀 뜰 수 있는 여건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이나 그다음 중소형 가치주 종목들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종합이 한 3개월째 흔들리면서 중소형 가치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이 또 중소형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데 배당도 잘 주는데 주가가 못 간 종목들이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하반기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12월까지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자, 뭐, 일단 종합주가지수 많이 좀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자리는 용기를 내는 자리지, 겁을 먹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다. 주식이, 주종이 지금 한 3년 3개월째 국내 증시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쳤고,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항복하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인데요. 결국은 주식에서 이겨내려면은 인내가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 있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식은 사실은 뭐 가격이 빠진다고만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아주 무서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때문에 투자자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안 가버리면은 다 지쳐버리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3년 3개월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3년 3개월을 눌러버리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은 코스닥 같은 거래소는 그래도 좀 들어올려서 좀 누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저점을 붕괴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그런 국면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도 이제는 이제 저점을 높여 나가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요 한 800선 라인대를 넘어선다면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관적이고 가장 비관적인 쪽이 오히려 가장 또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좋고 또 수익도 배당도 잘 주는 회사가 주가 빠져 있으면 그런 종목은 사 모으거나 좀 빠졌다 하더라도 맞서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국 상대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 주식을 팔고자 하는 투자자보다 얼마나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 들어온 투자들의 대다수 한 99%는 결국에는 버티는 싸움에서 다 도태되는 거고요. 결국 나머지 1%의 극상위 투자자, 프로 투자자, 1급 투자자들만이 가치를 알고 버티는 싸움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뭐 누구든지 초보자든 뭐 중급자든 초보자든 다 돈을 벌 수 있지만 조종장이나 횡보장이 강하게 나오면 그때 결국 초보자나 중급자들은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고 극상위 1% 정도들만 계속 그 어려움, 주식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싸움에서 버텨내고요. 그래서 버텨내면은 결국 또 강세장이 또 옵니다. 주식은 뭐 매번 뭐 하락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포기하고 도망가면 또 강세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좋은 강세장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여기 제목이 오늘은 위기는 기회다. 뭐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 위기성 뉴스도 많고 위기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지만 이럴 때가 이제 좋은 가치가 있는 종목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싸게 사서 주식을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 싸다면 사거나 버텨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버렸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내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결국에 그 남아있는 맨 마지막 사람은 큰 수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서서히 장은 좋아지는 여건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장이 좀만 안정을 찾으면은 뭐 3주나 4주 만에 100%도 충분히 올리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미래가 안 보일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대반격 장세가 제가 보는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찍어 눌렀기 때문에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강력한 매수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반도체 업종도 상승하겠습니다만은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비중은 너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2차 전지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큰 비중을 갖고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그동안 못 뒀던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는 그 여타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금융, 음식료, 건설, 기계, 제약, 조선, 중소형 가치주 이런 쪽에 오히려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코스닥 코스 뭐 2,500, 코스피 5,000포인트를 향한 대장정 뭐좀한 2, 3년 후를 봅니다만은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중국 증시도 최근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돌리면서 이제 대세 하락을 마무리하면서 궁극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가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런 우리의 투자의 관점도 높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던 코스닥이나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관점도 좀 높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역발상
주식 투자 강의 한 11회째인데요. 간단히 오늘 강의 좀 하고요. 그리고 증권 종목 한 종목 오늘 또 공개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계 큰 손들은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는 열심히 패대기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여타 업종을 이렇게 때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분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많이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여타 업종이나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파생 쪽에서 선물의 옵션 쪽에서는 오히려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을 누르면서 또 가치가 좋은 종목들을 계속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쓸어 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들이 굉장히 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매집을 거의 다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장을 땡길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강하게 뜨기 위한 지금 막바지 트릭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1번 개인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조정이 일어나면 포기합니다. 지금 3년 3개월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3년 3개월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3년 3개월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보통 한 3, 4년 정도 조정하면 거의 이제 종목들 다 뜹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뜰 위치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나쁜 뉴스를 보면 다 도망가기 바쁘죠. 요즘에 장도 빠지고 나쁜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뉴스,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또 강하고요. 또 주변을 둘러싸면서 좋은 또 얘기가 없습니다. 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뭐 금리가 인하를 해도 뭐 팍팍 내려주지도 않고요, 은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또 금리를 내려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예대 마진은 또 높은 수익률을 내니까 요즘 또 은행주가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나쁜 뉴스가 나오면 도망가기 바쁘고 또 개인 투자들은 10년 이상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 3, 4년 정도 조정을 보이면 거진다 탈락을 하고 또 거기를 버텼다 하더라도 또 향후 5년, 10년 후엔 또 이런 약세장이 또 오기 때문에 또 그때에도 또 엄청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한 5년 사이클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이상 해봐야 조금 보이고요. 한 15년, 20년 정도 하면 서서히 이제 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30년 정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 마라톤을 하는 데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을 계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이 큰 손들이 하는 트릭, 속임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경력이 짧으면 외국계 큰 손이 하는 이 주식의 이 차트 만드는 이런 속임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주식을 하기 힘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으로 주식한다는 게 힘든 곳입니다. 여기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곳이죠.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앙드레 코살로니가 말씀했잖아요. 여기는 종합예술이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때와 항상 또 정답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오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사람들만의 많이 이제 직관으로서 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4번 개인 투자자들은 확실한 답을 찾지만 바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무슨 답을 원하는데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가서 전문가들의 시향을 듣고 어떤 불안정한 흐름을 좀 정확하게 좀 찝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답을 찾지만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주식은 절대로 답을 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면 고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개인 투자들은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이 포기해야 주식이 급등한다. 모든 주식은 개인 투자들이 포기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들을 데리고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나 종목들이 급등할 요소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개인 투자들이 포기한 코스닥, 또 중소형 가치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 섹터, 그다음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애들이 아주 또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금융 섹터,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그다음에 건설업종이 앞으로 서서히 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기계업종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기계업종, 그다음에 제약업종, 뭐 이런 쪽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에 앞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7번, 삼성전자 뭐 반등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너무 비중을 높이지 말고요. 비중을 조금 좀 줄이면서 종목을 좀 분산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소외된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다. 제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더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조금 탄력을 LG전자도 좀 약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좋습니다. 대형주를 선호하는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추천 종목 한 종목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은 대박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오늘도 제가 중소형 종목 한 종목을 또 좋은 종목을 녹음해 놨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대형 종목 증권주입니다. 증권주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종합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밑으로 쳐받고 있는데 자 증권주는 자, 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스를 돌파하고 있죠. 앞으로 증권주 괜찮이 좋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권 종목 저번에 한번 삼성증권을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삼성증권도 괜찮죠. 앞으로 삼성증권 꾸준히 올라간다면은 앞으로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거로 생각합니다. 삼성증권 그리고 이런 종목은 계속 들고 가면 좋지 않느냐. 지금 자리에서도 한 7, 80% 이상은 수익을 내볼 만한 그런 좋은 자리 같습니다. 삼성증권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오늘 추천 종목은 키움증권 한번 추천해 볼까요? 키움증권,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오늘은 키움증권 추천하겠습니다. 박스로 지금 주봉에서 매달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다 다진 것 같고요. 퍼가 한 8 정도 되고 PBR이 0.7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ROE가 18%대까지 나오네요. 유보율도 3.0%니까 아주 좋고요. 또 매출도 잘 나고 있고 배당이 한 3%대까지 주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재무구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익도 잘 나오면서 배당도 주고 있으니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근처 13만원 나이대 정도에서 가격 나이대에서만 산다면은 여기 16만 7천원 나이대 2020년도에 고점이 16만 7천원이 있는데요. 그거 돌파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10월달 후반 11월 달 12월까지도 한번 11월까지는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제가 보는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선까지도 여기에 따블린다면 한 20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요 가격대 13만원 14만원 이하대 정도의 매수를 해서 한 20만원 전후를 목표로 한번 타겟을 잡는다면 충분히 좋은 매수 좋은 기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한 13만원 14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한 20만원 전원을 목표로 한번 키움증권 매수 공략을 해보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을 너무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용기를 내야 되고요. 가치에 비해서 좋은 종목이 싸면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증권주를 들고 있으면 당분 들고 가는 게 좋고요. 매수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됩니다. 증권주
한번 더 조금 은행주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건설주, 그다음 보험주도 넣어야 됩니다. 증권은행, 건설보험 다 포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믿지 말고 포트를 넓게 특정 섹터를 믿고 거기만 집중하는 거는 지금은 위험합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넓게 잡으면서 투자 비율을 막 1%, 2%, 3% 정도 내에서만 투자하면서 골고루 업종을, 소외된 업종을 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지금은 강세장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7일 역발상 투자 강의 11회째인데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039490 키움 주권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다음 주에 한번 모아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곧 대반격 장이 올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역발상 주식 투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